요즘 경제를 보면요, 마치 보이지 않는 전쟁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게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뭐 하나 딱 잘라 말하기가 어렵죠. 지금부터 이 새로운 경제의 가장 치열한 격전지 세 곳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고령 근로자 문제, 인공지능 붐,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경쟁. 이 세 가지 전혀 상관없어 보이죠? 그런데 만약 이 모든 게 사실은 하나의 끈으로 단단히 묶여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그 숨겨진 연결고리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입니다. 먼저 세대 간의 일자리 전쟁을 살펴보고 그 다음엔 AI 붐의 진짜 모습이 뭔지, 이게 골드러시인지 아니면 거품인지 파헤쳐 볼 겁니다. 그리고 글로벌 반도체 전쟁까지 마지막에는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어려운 선택의 시대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격전지로 바로 들어가 보죠. 바로 좋은 일자리를 둘러싼 두 세대의 이야기입니다. 이 슬라이드에 담긴 이중성이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전체라는 큰 그림에서 보면 고령층 고용은 부족한 노동력을 채워주니까 보완적인 관계가 맞아요. 하지만 청년들이 정말 가고 싶어하는 양질의 대기업 일자리라는 좁은 전장으로 시야를 좁히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직접적인 충돌이 일어나죠. 모든 일자리를 떼는 건 아니지만 바로 그 최고의 자리를 두고는 제로섬 게임이 벌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 이 숫자가 그대로 보여줍니다. 2016년부터 8년 동안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300인 이상 대기업 일자리가 무려 16% 넘게 줄었습니다. 싸울 자리는 점점 줄어드는데 경쟁자는 늘어나는 거죠. 애초에 파이 자체가 이렇게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그 타격은 특히 고학력 청년층에게 더 집중됐습니다.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청년들이 갈만한, 소위 괜찮은 일자리는 거의 10% 가까이 사라졌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스펙을 쌓을수록 오히려 갈 수 있는 문은 더 좁아진 셈이니 경쟁이 정말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이 연구를 진행한 김윤중 연구위원의 말이 이 딜레마를 정확히 짚어냅니다. 고령자 고용확대 정책이 청년층에게는 괜찮은 일자리 기회 감소라는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다. 고령화 시대에 노동력을 확보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청년 세대가 느끼는 박탈감을 외면할 수 없다는 정말 어려운 과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일자리 시장에서 한 발짝 나와서 그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고 있는 가장 강력한 기술, 바로 인공지능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AI는 지금 산업계의 가장 뜨거운 격전지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이 AI 붐, 이게 과연 세상을 바꿀 진짜 혁명일까요? 아니면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닷컴 버블처럼 한순간에 꺼져버릴 신기루일까요? 아마 많은 투자자들이 이 질문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교훈을 좀 찾아볼 수 있겠죠. 닷컴 버블 때를 한번 보세요. 1997년부터 기대감이 슬슬 올라오더니 불과 2, 3년 만에 나스닥 지수가 거의 5배나 폭등했습니다. 하지만 2000년 그 거품은 정말 순식간에 터져버렸죠. 바로 이 아픈 기억 때문에 지금의 AI 붐을 좀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닷컴 버블은 수익 모델도 불분명한 소비자 대상 웹사이트, 즉 B2C에 대한 막연한 투기 심리가 부르짖혔던 거거든요. 반면에 지금의 AI 붐은 좀 다릅니다. 메타, 구글, 아마존 같은 기술 거인들이 자신들의 사업에 명확한 필요가 있어서 정말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는 B2B, 즉 기업 간 투자에 의해 주도되고 있죠. 수요의 실체가 훨씬 더 명확하고 단단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AI 붐의 실체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AI 칩의 제왕, 엔비디아의 3분기 실적을 한번 보시죠. 시장에서는 548억 달러 매출을 예상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실제로는 57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예상을 그냥 훌쩍 뛰어넘은 거죠. 이건 AI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예상을 초월하는 진짜 현실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제 시야를 더 넓혀볼 시간입니다. 이 AI 붐은 단순히 산업계를 넘어서 이제는 국가 간의 패권 경쟁, 즉 지정학적 충돌의 가장 핵심적인 무대가 됐습니다. 바로 글로벌 반도체 전쟁이죠. 이 전쟁의 한가운데에 바로 이 엔비디아의 AI 칩이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미국의 전략이 아주 명확하게 보이죠. 칩 성능을 나타내는 PFLOPS 수치가 높을수록 강력한 건데
최상위 칩인 B200은 중국에 파는 걸 완전히 막아버리고 그 아래 등급은 상황을 봐가면서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식입니다. 마치 무기 등급을 나누는 것처럼 가장 강력한 기술이 퍼지는 걸 통제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거죠. 하지만 이 전략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미국의 수출 통제 때문에 엔비디아는 전체 매출의 약 15%, 금액으로 따지면 무려 100억 달러에 달하는 거대한 중국 시장을 잃을 위험에 처했거든요. 국가 안보를 위한 선택이 기업에게는 정말 엄청난 기회비용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미국 정책 결정자들의 입장은 아주 명확합니다. 엔비디아가 중국과 거래하는 건 좋지만 가장 앞서 나가는 최첨단 칩 판매는 제한하겠다. 이건 뭐냐면요. 중국의 AI 발전을 아예 막겠다는 게 아니라 그 속도를 늦춰서 최첨단 기술 격차는 계속 유지하겠다는 외과수술식 접근법인 셈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 외과 수술이 아주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 숫자 한번 보세요. 미국의 제재로 시장에 빈틈이 생기니까 중국판 엔비디아라고 불리는 캠브리콘이라는 회사의 상반기 매출이 무려 4,300%나 폭증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압박을 가한 것이 오히려 중국 내 자국 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준 셈이죠. 정책의 의도와 실제 결과가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사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 개의 전혀 다른 전쟁터를 둘러봤습니다. 이제 이 흩어져 있던 조각들을 하나로 맞춰보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 그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세대 간의 일자리 충돌, AI의 엄청난 성장과 거품 사이의 긴장감, 그리고 국가안보와 시장 논리가 정면으로 맞붙는 반도체 전쟁까지 우리가 방문했던 모든 격전지는요, 놀랍게도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쉬운 정답은 없고 반드시 무언가를 얻으면 무언가를 포기해야 하는 트레이드오프, 즉 어려운 선택만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복잡한 트레이드오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길을 찾아야 할까요? 국회 입법조사처의 보고서가 한 가지 실마리를 줍니다. 바로 균형 잡힌 정책 설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다는 점을 강조하는 거죠.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필요한 것은 국가적 차원의 정책 설정과 수기를 통한 전략적 균형이다. 다시 말해 어느 한쪽으로 확 쏠리는 극단적인 해법이 아니라 다양한 가치와 이해관계를 잘 조율하면서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가는 지혜, 그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의미겠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얻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잃는 것도 있는 이 트레이드오프의 세계에서 우리 사회는 과연 무엇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가장 중요한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